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1월 16일 밤 새벽 1시에 인사드립니다. 우피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정도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고요. 짤막하게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소식은 신인 포수 정재환 선수의 또 인터뷰 기사가 있어가지고 좀 인터뷰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아무래도 아직 훈련 기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인 선수들 인터뷰가 계속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신인 선수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궁금증, 갈증을 좀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나원탁 선수가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고 또 장가를 가면서 10kg도 감량을 했고 여러가지 좀 그 의지를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나원탁 선수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제 롯데 소속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팀에서 정말 굳은 역할을 열심히 했던 김건국 선수가 다시 이제 프로로 돌아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서 영입을 하면서 다시 프로 선수로 돌아왔는데요. 김건국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꼭 김건국 선수가 다시 유니폼을 입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쁘게도 다시 이제 프로팀 유니폼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꼭 1년 전쯤, 그러니까 작년 1월 22일에 제가 이런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김건국 선수의 재취업을 응원하면서 김건국 선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꼭 이 방송이 1월 23일에 했는데요. 거의 1년 딱 만에 김건국 선수가 재취업을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좋아가지고 조금 김건국 선수 얘기도 섞어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정재환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일단은 인상이 딱 포수 스타일이죠. 딱 포수, 누가 봐도 포수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듬직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체격도 상당히 뭐 듬직한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는 부산고 포수 출신 정재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8라운드, 2차 8라운드에서 지명된 부산고 출신 포수고요. 뭐 부산 출신 선수답게 롯데 야구를 보면서 또 롯데 선수를 존경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뭐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강민호 선수를 보면서 최고의 포수가 되겠다는 꿈을 꿨다고 해요. 그래서 포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 여러 포지션을 하다가 포수 한번 해볼래라는 권유를 받았고 집에 마침 포수 미트가 있어서 하게 됐다는 게 포수를 하게 된 계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도 최고의 포수는 이제 강민호 포수로 보고 이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정재환 선수는 강민호 선배님이 롤 모델이었다.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여유가 느껴졌고 투수를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리드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라면서 강민호 선배님의 영상을 자주 보면서 나 역시도 강민호 선배님처럼 되어보려고 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강민호 선수와 같이 뛰었다면 꿈이 더 크게 이루어졌겠지만 강민호 선수는 뭐 이적을 하게 되었었고 이제는 뭐 팀에서 더 이제 또 따라서 할 만한 선배를 찾아야 되는데 유강남 선수가 올 시즌 이제 합류를 하면서 좋은 이제 본보기 멘토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재환 선수는 유강남 선수와 빨리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강남 선수에 대해 가지고 경기 출장에 가장 많이 한 선배님으로 알고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많이 친해지고 싶고 많이 물어보고 싶다. 어차피 나는 바로 주전 포수가 될 수 없으니까 준비 과정, 루틴 등 모든 것을 물어보고 싶다라고 유강남 선수 선배와의 만남을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정재환 선수가 8라운드에 지명을 받긴 했지만 뭐 부산고의 봉황대기 우승 주역이기도 했고요. 2학년 때는 타율 3월 오픈 9리 39타수 14안타 3홈런 12타점 12득점 OPS 1.192의 대단한 성적을 냈고 뭐 그 우리 팀에서 지명을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던 2차 1라운드로 김범석 선수하고 경남고의 김범석 포수하고 뭐 지역에서 포수로서 그런 경쟁 구도를 나누를 형성을 했다고 하는데 다만 3학년 시즌에 조금 이제 성적이 내려갔어요. 26경기 3학년 시즌 치르면서 타율 2할 오픈 80타수 20안타 1홈런 14타점 15득점 OPS 0.808 기록을 남겼는데 뭐 그래도 타율이나 그런 게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눈야구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부산고가 22년 만에 봉황대기 우승을 또 차지를 했었는데 또 포수로서 그런 역할을 크게 하면서 사실 부산고로서는 상당히 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무게 중심을 가진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재환 선수는 우승하자마자 봉황대기 우승하자마자 실감이 안 났지만 코치님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격려를 해주시자 좀 실감이 났던 것 같다라면서 야수들이 전부 나만 보고 있고 나를 보고 있고 저는 또 정면으로 야구장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야구장 전력이 잘 보인다. 그렇게 리드를 하는 게 포수의 매력인 것 같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으로는 강한 어깨를 꼽았는데 프레이밍, 블로킹 등 다른 수비 능력은 자신이 있는데 송구가 가장 자신 있다고 말을 했고 하지만 좀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으로는 타격이나 포수로서 풋워크는 좀 더 배우고 향상시키고 싶다. 힘 더 키워서 경구수에서 밀리지 않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그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에서 박용택 해설위원의 강의를 듣고도 각오를 새로 다졌다고 하는데요. 정재환 선수는 박용택 선배님께서 못한다고 좌절하면 안 되고 못한 이유를 찾아서 훈련하는 게 성장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게 와 닿았다고 말을 하면서 프로 선수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겼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8라운드가 사실 조금 뒷순위지만 이에 대해서도 지명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인식을 바꿔가면 된다. 제가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많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롯데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 지명을 받았을 때 부모님께서 소고기 사주셨는데 이제는 연봉 많이 받아서 제가 사드리고 싶다면서 각오를 아주 대견한 각오를 밝혔는데요. 사실 이런 신인 선수들이 항상 들어오면 많은 기대를 모으고 또 팬들은 응원을 열심히 하는 게 팬이 또 할 수 있는 거겠는데 사실 포수 포지션의 중요성 그리고 포수 유망주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을 안 해도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또 좋은 자원을 우리가 잘 데리고 온 것 같고 또 부산고 출신 또 프랜차이즈 출신 선수이기 때문에 또 좋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재환 선수도 올 시즌 모습을 얼만큼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1군에서든 퓨처스에서든 꾸준히 좀 기회를 받으면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프링 캠프에서 아마 유광남 선수가 많은 그런 도움을 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이 베테랑 선수라는 역할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미련이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강민호 선수를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라는 생각을 아직도 해요. 사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참 마음이 사실 씁쓸하고 저는 그 작년에 다시 FA로 풀렸을 때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이죠. 그 강민호 선수가 다시 FA 3차 FA 풀렸을 때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성적으로는 강민호 선수를 영입하는 게 안 맞지만 감정적으로는 다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여튼 아마 많은 팬분들한테 물론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생각이 많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약간 뭐랄까 좀 강민호 선수는 좀 첫사랑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잊을 수 없는 첫사랑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튼 또 이 정재환 선수 인터뷰를 통해서 강민호 선수 얘기가 또 나오니까 또 마음이 또 그리워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재환 선수의 또 멋진 활약 그리고 유광남 선수가 더 좋은 그런 멘토로서 역할도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나원탁 선수 얘기인데요. 나원탁 선수는 포수와 외야수를 거쳐서 투수로 이렇게 이제 전향을 여러 번 해가지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15일에 이제 새신랑이 되었습니다. 3년 7개월 열애 끝에 장가를 갔다고 하고요. 일단 결혼 관련된 거는 참 개인적으로 부럽네요. 이등병 시절에 아내와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막 군대에 입대했을 당시 만년 병장이던 동생이 전역하고 나서 소개를 해줬다. 제대로 하고 포지션을 바꾸고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했다. 그 싱숭생숭한 마음을 항상 보듬어주고 격려해줬다고 이제 일부 신부에 대해서 자랑을 했는데 나원탁 선수가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등병인 사람한테 만년병장이던 동생이 전역하고 소개를 해줄 정도로 이거는 보통 좋게 생각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원탁 선수가 참 사람이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투수 전향하고 2시즌을 보냈지만은 2년간 1군에서는 9경기 8이닝 평균 자책 10.13으로 좀 안 좋은 성적 아쉽다기보다는 저건 사실 안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퓨처스에선 좋은 성적이 보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마 올 시즌 퓨처스 세이브 왕이었을 거예요. 그 나은탁 선수가. 그래서 말한 김에 좀 기록을 바로 찾아보도록 할 텐데 나은탁 선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나은탁 선수 52번 포수이고 퓨처스에서 올 시즌은 네, 10세이브 네, 기록을 했어요. 네, 38경기 2승 1패 10세이브 44.1이닝 2.44 평균 자책을 기록을 했고 보이넷 4사구 20개, 삼진 58개, 그리고 피안타로 1할 9푼 9리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퓨처스에서는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둘 다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년에 12.1이닝 포본이 작았지만 1.59였고 22년 시즌에는 44.1이닝 2.44 평균 자책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탑5 보면은 세이브 순위를 보면은 나은탁 선수가 세이브 3위였군요. 세이브 왕은 아니고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던 지난 시즌 퓨처스 성적이었는데 퓨처스 성적에 비해서 이제 1군에서 좀 부진한 건 일단 기회가 너무 많진 않았죠. 표본 자체가 되게 작았던 게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도 사실 마음이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못 보인 것 같은데 전향도 사실 굉장히 포수, 외야수, 투수로 거치는 게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단의 설득에 따라 가지고 한 시즌은 투타 겸업을 하고 투수로 완전히 정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루하루 바쁘게 지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타자는 오랫동안 해와가지고 슬럼프 이기는 방법을 아는데 네, 일단 나은탁 선수 결혼 사진 이렇습니다. 그리고 투수로서의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인데 투수는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힘들었다고 하고 지금은 비록 팀을 떠났지만은 조무근 이태호 선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은탁 선수의 장점은 야수 출신 특유의 짧은 테이크백에서 나오는 타이밍 뺏는 능력 그리고 최고 150에 달하는 직구의 힘 네,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보면은 뒤에 또 투구 밸런스를 많이 좀 보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초 상체로만 던지는 투구 폼을 중심 이동과 투구 밸런스를 많이 보완해서 하체 힘을 30에서 40% 더 할 수 있게 교정을 했다. 특유의 짧은 스로잉은 그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103, 104 정도였던 체중을 93까지 빼면서 또 야구 선수로서의 그런 밸런스를 또 잡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캠프를 사직에서 했더니 사직 마운드라는 부담감이 사라지고 적응한 것 같아서 기쁘다면서 지금 몸 상태는 프로 생활하면서 가장 좋다고 자신감을 밝혔고 야구 선수는 시즌도 길고 항상 바쁜데 실은 내색을 안 한다 신부가 그래서 큰 힘이 된다 자신감을 끌어올려준다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앞으로 이 감사함을 차차 갚아 나가겠다고 또 신부에 대해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또 남긴 나원탁 선수가 되겠습니다. 나원탁 선수도 94년생이니까 벌써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30살이에요. 네. 만 나이로 올해부터 이제 표기를 하는 걸로 되긴 됐는데 저는 사실 우리 나이로 계속 얘기를 좀 저는 좀 이렇게 나이를 얘기하면 몇 년생 몇 살. 항상 저는 좀 방송할 때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94년생 우리 나이로 31살이 된 나원탁 선수 30살이 된 나원탁 선수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더 좀 인식상에서 더 익숙해서 네. 만 나이로 쓰는 건 좀 헷갈린 그냥 연생으로 저는 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죠. 선수 나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아무튼 나은탁 선수도 결혼을 축하드리고 예, 참 요새 결혼을 안 하는 이런 얘기가 참 많은데 다 결혼 잘 합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나은탁 선수도 새 신랑이 됐으니까 더 멋진 모습 우리가 또 응원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건국 선수 소식인데요. 다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김건국 선수가 11일 기아에서 이제 영입을 하면서 프로 선수로 돌아왔고요. 2022년 10월에 롯데에서 방출되고 2년 2개월 만에 이룬 쾌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 입단이 확정되고 나서 김건국 선수는 SNS에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김건국입니다. 2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라면서 글을 올렸고요. 그는 지금까지 은퇴라는 말을 안 하고 살았었는데 그 말을 아직 더 뒤로 밀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셨던 롯데 자이언츠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기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문구가 야구 팬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하는데 김건국 선수 는 정말 야구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면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사실 김건국 선수는 정말 그 오뚜기의 아이콘이라고 할 정도로 참 어려운 시기도 많았고 한데 정말 재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다시 프로 선수 돌아왔는데요. 두산 시절에 방출이 됐다가 팔꿈치 부상으로 방출이 됐다가 독립리그 고양 원더스에서 선수생활 이어가다가 1, 3년에 NC로 재입단에 성공을 해서 KT와 롯데를 거쳐가지고
롯데에서 또 좋은 활약을 2시즌 동안 보냈죠. 그때 정말 굳은 역할을 우리 팀에서 너무 잘해줬는데, 그리고 다시 방출을 22년에 당했지만은 네, 그 KBO가 방출 선수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도전 나는 반드시 프로에 간다 해서 또 좋은 구위를 자랑하기도 했고, 꾸준히 이제 피칭 양성을 올리면서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프로 선수로 돌아온 김건국 선수고, 김건국 선수는 이런 의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 도전 나는 프로에 간다, 반드시 프로에 간다 프로그램에서 제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쳐나가야 되는지도 막막하지만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는 모습을 자꾸 아이들에게 보여줘서 멋있는 아빠, 좋은 아빠, 멋있는 아빠로 기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가장의 책임감을 또 강조를 했다고 해요. 김건국 선수가 88년생입니다. 벌써 이제 나이가 36이 됐죠. 우리 나이로 36이 됐는데, 김건수 선수가 사실 되게 동안 스타일이라 가지고 나이가 그렇게 많다는 느낌 못 받았는데 벌써 30대 중반에 넘어간 나이가 되었어요. 근데 워낙 그 정말 저는 뭐랄까 우리 팀에 되게 길게 있었던 선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선수, 그리고 야구에 정말 진심인 선수라는 거 많이 느껴가지고 이제 비록 이제 기아 선수로 돌아왔지만 뭐 기아에서도 좋은 활약, 건강한 모습 계속 보고 했으면 좋겠고, 응원을 합니다. 네, 우리 팀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멋진 모습, 네,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 네, 1월 16일 새벽에 네, 인사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또 다른 소식들을 또 정리해가지고 또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된 힘 롯데 자이언츠.